안녕하세요. 가예행 고을침 안호행지 양기수 인사 올립니다. 오늘 아침에 구독자 한 분이 늘으셨어요. 우리 분양 같이 함께 했던 우리 대표님께서 구독하셨다고 카톡을 주셨네요. 기분이 좋습니다. 자기 얼굴에 책임집시다. 이 깨달음의 완성이란 책인데 최고 난이도 책이에요. 얼굴에는 자기의 건강과 심리 상태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기의 의식 수준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몸이 뜨거운 가운데 정신의 광명이 어느 정도 발현되는지가 눈에 나타납니다. 몸을 좀 안 풀고 지금 옹알이를 나눠 지금. 사랑은 빛의 밝기와 열기가 얼굴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어둡고 냉랭한 표정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지만 밝고 따뜻한 표정은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 상당 웃으면 저도 웃게 돼 있어요. 자기와 친한 사람에게는 비교적 밝은 표정을 짓다가도 낯선 사람에게는 밝은 안색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 서민들이 망하는 경우는 자기하고 친한 사람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경우는 그것도 자기와 친한 사람 덕분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삶에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다면은 오히려 낯선 사람 만나는 게 더 이익입니다. 지금 친하다는, 내가 지금 가난한데 쉽게 얘기해서 계속 친한 사람 만나면은 답이 없습니다. 그 중에 낯선 사람, 낯선 사람 중에 한 분이 이 책을 쓴 사람입니다. 받기는 한데 열기가 없으면 덕이 부족한 차가운 지성인에 불과하고, 훈훈하기는 한데 받기가 부족하면 사람 좋은 인상은 풍기지만 지혜가 부족하여 이익을 성사시키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는 그나마 관심을 표명하지만 낯선 사람에게는 경계하고 굳어져 어둡고 차가운 표정이 듭니다. 자, 여기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태양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빛과 열기를 뿜어줍니다. 그대는 태양입니다. 뒤에 또 있는데 너무 길어요. 밝고 훈훈한 안색으로 인간 세상에 사랑과 행복의 파장을 전파하는 사랑의 화신이 됩시다. 제 수준에서는 난이도가 있어요. 어려워요. 네, 제가 또 책은 어려워도 됩니다. 책은 제가 우리 김득신님처럼 13,000번 읽어버리면 너무 쉬워져요.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쉬워지고, 오히려 책은 난이도가 있는 게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계속 읽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일상에 사는 대화나 뭐 강의는 유치원생, 초등학생한테 얘기한다 생각하시고 쉽게 풀이해서 해줘야 돼요. 저의 장점은 뭐라고 할까? 저는 이 책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제가 몸소 몇십 년 동안 체험했던 게, 체험에서 터득한
지혜라고 해야 되나? 그게 책에도 써 있어요. 그게 우리가 뭔가 일을 하잖아요? 계속 그걸 뭐 10년, 20년 하다 보면은 뭔가 깨닫는 게 있어요. 반드시. 제가 항상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코로나 이전에는 막차 타고 퇴근할 때 가장 기분이 좋았거든요. 전철을 바라보면서 텅 빈 전철, 막차, 교환역에서 부천역까지 올 때 그 쾌감이 있었어요, 제가. 아, 오늘도 나름 열심히 했구나. 음? 어제 같은 경우 제가 특이한 날이었어요. 저녁 5시, 오후 5시부터 시간이 비더라고요. 근데 7시에 이제 올리라이트 사무실에 나오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전철 한 정거장에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걸으면서 여기저기 이제 전단지 돌리고 또 버스 타고 가서 또 전단지 돌리고 또 버스 타고 가서 어디 한 군데 찾았는데 그 가게 사장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았어요. 집에 들으면서도 배가 고팠는데 꼭 참고 들었어요. 누룽지 끓여 먹었습니다. 누룽지 맛있는 누룽지. 그 순간순간 판단 하나하나가 그 인생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술 안 마셔 기분이 좋습니다. 이 지구 체험의 이력이라 나오더라고. 네이버 검색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지구 체험, 지구 뭐 검색하니까 뭐 높다라고 나왔나? 아무튼 뭐냐면요. 여러 가지 이제 좀 어렵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오늘의 법칙에 나온 책이에요. 우리는 좌절, 권태, 실패의 여러 순간에 즉각적 쾌락을 부추기는 우리 사유의 끝없는 유혹에 맞서야 한다. 그 유익은 당장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다. 세월이 흐르다 보면 번아웃을 맞을 수도 있다. 이 지루함을 이겨내려면 정신이 일에 깊이 몰입하여 자아를 초월하는 몰입의 순간이 필요하다. 이때 당신은 심오한 고요함과 기쁨을 느낀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메슬로는 이것을 지고 체험이라고 불렀다. 이것을 한번 경험하면 당신은 영원히 달라진다. 당신은 이 체험을 반복하려는 강박을 느낄 것이다. 세상이 선사하는 즉각적 쾌락은 지고 체험 앞에서는 빛이 발할 것이다. 자신이 헌신과 희생에 대한 보답을 받는다고 느끼면 목적의식도 배가 될 것이다. 오늘의 법칙, 오늘 몰입 상태에 돌입하라.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요소와 싸구려 쾌락을 멀리하라. 스스로를 잊고 일에 빠져들어라. 이게 제가 진짜 막차 타고 열 때까지 일에 몰입하고 그때 제가 심오한 고요함과 기쁨을 누린 것 같아요. 전철 타고 오면서.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음. 자꾸 이제 막차 타고 오는 심오한 고요함과 기쁨을 누리면은 다시 이 체험을 반복하려는 강박을 느낀다. 제가 다시 반복하고 싶거든요. 제가 어제도, 저녁 8시에 배고프면은 이게 참 그렇거든요. 저녁 8시나 9시에 배가 고파요. 그러면은, 아, 빨리 빼다기에 소주 한 잔 먹고 퇴근하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거의 그렇게 또 합니다. 예, 코로나 이후로 습관이 익숙해 들어요. 근데, 오늘부터는 저녁 8, 9시에 배가 고프면 김밥을 먹자. 그리고 또 배꺼지라고 운동 삼아서 개척을 하자. 이런 다짐을 한번 해봅니다. 음,
이게 뭐 제가 아침에 유튜브에서 이제 쇼츠로 나온 글인데, 버티다 보면 다른 문이 열리고, 비우다 보면 다시 채워지며, 아프다 보면 면역력이 생긴다. 그게 인생의 힘이다. 캡처해서 제 카톡에 보내놨어요. 예. 아프다 보면, 버티다 보면 다른 문이 열리고, 그렇게 버티다 보면, 그렇죠. 저도 지금 버티는 과정입니다. 사실, 지금 상황이 만만치가 않아요. 비우다 보면 다시 채워지며, 이렇게. 아프다 보면 면역력이 생긴다. 한 번씩 감기 몸살은 신의 사랑입니다. 한 번씩. 그래야 한 번씩 크게 감기 몸살이, 큰 건 빼고, 감기 몸살이 걸려줘야, 알아차리고 깨닫습니다. 조심해야겠다고. 저는 현재 영종도 운서에 오피스텔이 아주 잘 나가요. 제가 단톡방에 있거든요. 제가 출근을 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온리라이프 디바이스 사업에 푹 빠져가지고, 저는 온리라이프 디바이스 사업을 하면서 기회 비용으로 지금 분양을 내려놓고 있어요. 정말 근데 계약이 잘 되더라. 그렇게 잘 되나? 제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양기순 사기 아니야? 지금 어느 때인데 뭐 분양이 잘 되는. 단톡방은 거짓말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청라 3동 분양하고 영종도 분양했지만은, 거기가 망하면 지구촌이 망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뭐, 그거야, 뭐, 각자 생각 나름이니까, 사람은 어느 한 군데에서 뭐해서 잘하려면은, 몰입을 하려면은 기회비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5만 가지 다 하는 것은, 저도 항상 5만 가지 다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에 분양을 만났을 때, 청라 3동을 만났을 때, 지금 올리라이프를 만났을 때는 다 내려놓고 올인합니다. 몰빵 해버려요. 그래야 뭔 결과가 나오거든요. 대표님이, 이게, 그냥 대표님이 마침 또, 잘 카톡 안 주시는데, 이분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저는 참, 좋으신 분이 많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제가 그 메모를 해놨는데, 스폰을 구한다라고 메모를 해놨네. 어제도 인천에서, 어, 제가 45만원 주고 드릴 거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 근데 그분한테도 계속 글을 올려요. 그게 이제 뭐 좋은 글을 제가 써서 올리는 이유는, 안부도 전하고 45만원 좀 기다려달라.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스폰을 구한다는 말은, 한 1,000만원 정도 누가,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 님께서 제 유튜브를 보시고, 아니면 삼성 이재용 회장님께서 보시고 한 1,000만원만 보내달라고. 사실 이게 저도 인간인지라, 저는 전화 오면 무조건 다 받아요. 100% 받습니다. 제가 바빠서 못 받은 것은 다시 전화해드리고.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이분들이 이제 톡톡 전화가 오면은, 그게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좀 떨어져요, 기분이. 또 산삼을 175만원에 판다면, 이렇게 적어놨네요. 제 유튜브니까 제 기준입니다. 제 말이 다 옳다는 건 아니에요. 예. 제 유튜브에서 제 얘기를 못하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산삼이 보통 한 1억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산삼을 175만원에 판다면,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저는 올리라이프 디바이스를 한 2달 전에 만났을 때 돈을 빌려서까지 해서 두 배를
구입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어싱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는 어싱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알고 있거든요. 젖은 모래, 젖은 황토, 젖은 땅을 밟으면은 인간은 건강해진다. 그 증거가 숲속의 동물, 옛날에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는 병원에 다니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키우는 애완동물들은 병원을 갑니다. 동물병원에. 왜? 그 차이가 젖은 땅이냐, 콘크리트냐, 저는 그 차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리라이프 디바이스를 뭐 산삼보다 좋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산삼을 갖다가 흔하게 접할 수 없잖아, 일반인들이. 그래서 산삼은 우리가 자주 먹는 것도 아니고 또. 근데 디바이스는 아침, 저녁으로, 어, 하루에 한 2번 정도 간격을, 시간을 두고 하시면은, 저는 꾸준히 했을 때는 산삼 그 이상일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살짝 175만원 가격을 생각했을 때는 비싸다는 느낌도 있었지만은, 바로 생각해보니까 너무 저렴한 거예요. 와, 이걸 갖다가 내가 평생, 특히 혼자 사는 저도 샀는데, 가족 있는 분들 같으면 더 저렴하죠. 온 가족이 다 쓰니까. 온 가족이 매일 젖은 모래, 젖은 황토를 밟는 효과를 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래요. 어떤 고객분들이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비싸다는 느낌이 들지만은, 처음에 보신 분들은 너무 저렴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지혜예요. 아, 누비똥, 이런 가방 300만 사면 잠깐 기분이 좋지만은, 그 기분 오래 가지 않거든요. 그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BMW 할아버지를 사도, 며칠은 좋지만은, 그게 오래 가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건강에는 도움이 더 안 돼요. 편리함은 있겠지만은, 차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루에 10,000보, 20,000보를 걷기도 만만치 않고, 또 말씀드리지만, 여름에는 게을러지고, 겨울에도 게을러져요. 덥고 추워서. 네, 저는 감히 올리라이프 디바이스를 산삼보다 더 좋다고, 네, 매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또 이제 유튜브에 좋은 글이 있어서 캡처를 해놓은 게 있네요. 나는 천천히 걷는 사람이다. 다만 절대 뒤로는 걷지 않는다. 누가 얘기했냐? 항상 누가 얘기했냐가 중요해요. 링컨이 얘기해. 에이브러 에이브러햄, 에이브러험 링컨.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게 참 고민해 봐야 할 문제예요. 우리는 뭔가 꽂혔을 때, 뭔가 일을 할 때 빨리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은 누구나 있어요. 그러다가 양은 냄비처럼 갑자기 끓다가 또 갑자기 식어버리는 게 또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냥 바로 소주 한 잔 먹을까 하다가 그냥 더 일을 밀어붙였어요. 그냥 천천히 걷더라도 걷자. 물론 어제 성과는 없었습니다만은, 그리고 집에 와서 누룽지 먹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말씀드리지만은 항상 다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봤을 때 기분이 좋은 걸 선택하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어제 7시나 8시에 뼈다귀 감자탕에다 소주를 먹었으면은, 그 순간은 맛있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찝찝했을 거야. 아, 또 술 마셨구나. 근데 어제 제가 술 마시는 만족을 구현시키고, 나름대로 느리지만 천천히 걸으면서 개척을 했다는 자체, 지금 굉장히 오히려 만족을 지연시킨 게 시간이 지나니까 만족이 됩니다. 갖다 붙이는 데는 천재입니다. 나는 천천히 걷는 사람이다. 다만 절대 뒤로는 걷지 않는다. 네. 우리가 조바심 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인지라. 그래도 조벅조벅 걷다 보면은 중간 이상은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만나실 분들 명단을 메모해놨네요. 이 얘기도 제가 한 것 같아요. 했는데 우리는 반복해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 제가 이제 대본을 안 보고 유튜브를 하는데 그게 대본을 본다는 것은 이미 제가 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대본에 써 있는 걸 그대로 읽으면은 어, 뭐 유튜브에 잘 되겠죠. 네, 그렇게 잘 되겠지만은 어, 성장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이미 알고 있는 걸 읽는 것하고 뭔가 생각하면서 그걸 조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유튜브가 어색할지라도 저는 이제 대본 없이 하는 걸 선택을 했어요. 뭔가 생각하는 유튜브, 생각하고 말하는 유튜브. 그러다 보면 좀 처음에는 더딜지, 아까 링컨 말처럼 뭐 처음에는 느릴지 모르지만은 나중에는 창대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메모해 놓은 걸 다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요. 싸고 좋은 게 없듯 안전하고 편하게 돈 버는 일도 없다. 그래서 물음표를 해놨어요. 물음표를 했다는 것은 이것도 정답이 없습니다. 안전하고 편하게 돈 버는 일이 없다. 싸고 좋은 게 없는 건 어느 정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안전하고 안전하고 그것도 좀 그렇고 편하게 돈 버는 일은 없다에는 제가 물음표를 드렸어요. 우리가 꼭 육체노동을 빼빠지게 해서 육체노동을 빼빠지게 해서 재벌된 사람은 없습니다. 책을 많이 읽고 책을 써서 재벌된 사람은 그 옛날에 그 공상과학 영화 그 뭐죠? 네, 영국의 그 여성 작가 찢어지게 가난했지만은 도엔 롤링인가요? 그 마법사 얘기 쓴 사람 그분이 뭐 재산이 뭐 수백조라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참 그 얘기가 나오기까지 그 숨은 얘기가 그 아이에게 그 동화책을 사줄 돈이 없어 가지고 길가에 버려진 타자기를 사 가지고 그 자기가 책을 만든 거예요. 아이에게 이제 이 책을. 근데 책을 어떻게 썼냐면은 어차피 이판사판 자기의 소망, 꿈, 쉽게 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제 쓴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상과학 집에 있을 때 사람이 상상을 하잖아요. 내가 마징가 제트가 돼서 로봇 태권브이가 돼서 아니면 투명인간이 돼서 어? 세상에 1인자가 해준다. 이런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마법사가 될 수도 있고 요술을 부리는 양탄자 위에 내가 올라탈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또 대박을 쳤습니다. 참 그게 이제 운이에요. 운. 조앤 롤링이 그 타자기를 주워와서 그걸 그 글을 만들 때 설마 자기가 그렇게 대박 난다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냥 그걸 아무 생각 없이 갖다가 한 거고 뭔가를 알게 한 거예요, 한 거. 했더니 이 운이 더해져서 대박이 난 겁니다. 뭔가 특이하게 한 거죠. 특이하게. 예. 정답이 없는 게 사실이죠, 사실은. 정답이 없어요.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뭐라고 메모를 하는지 모르겠네.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하면 읽을 확률이 훨씬 올라간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황동역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하니까 빨리 갖다 줘야 되니까 읽게 되더라고요.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하면 그 대가로 신뢰를 잃게 된다. 무대를 떠날 때를 알아라. 그렇죠. 이게 말을 하고 싶으면은 유튜브 찍으면 돼. 유튜브는 말을 해야 하잖아요. 예, 그렇죠. 카예행골의 카예행골 침해 앵이 이제 앵커놀이인데 앵커놀이의 핵심은 뭐냐면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으면은 조언을 구하면 돼요. 누구한테 아, 저의 미래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누군가한테 조언을 구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은 100% 성공할 거야, 아마. 100%. 이해되시죠? 누군가 나한테 조언을 구했다. 얼마나 내 기분 좋겠어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스승으로, 그 정도로 날 높이 평가한단 말이야. 그런 사람은 싫어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굴 만나면은, 예, 질문하는 습관, 예, 질문은 뭐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아무거나 질문하면 돼요. 예, 질문 중에 조언을 구한다면은 당신은 엄청난 매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애터미 이성현 박사님 강의를 듣다 보면 매력 자본이 나옵니다. 워낙 이거 수도 없이 제가 얘기했지만 이 매력 자본은 제가 어젠가 보낸 카톡에 나오죠. 강남 건물주보다 더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예, 매력이 있으면은 어때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매력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거든요. 누군가 나를 찾아오면 돈은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사람이 찾아오는데 돈이 안 찾아올 수가 없어요. 내가 매력적이면은 그 사람들이 나하고 친해지려고 제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겠죠. 이게 뭐 연예계 슈퍼스타들 다 매력이 있으니까 돈을 벌잖아요. 매력. 뭐 들어주는 매력, 말 잘하는 매력, 춤 잘 추는 매력. 이 매력은 자본이에요. 근데 일반 서민이 딱 하루아침에 되기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인사 잘하는 것도 매력이고, 웃는 것도 매력이고, 글 잘 쓰는 것도 매력이고, 끝도 없어요, 매력 자본은. 그걸 갈고 닦으면 돼요. 아까 링컨처럼 천천히 그냥 느리더라도 조금씩 그냥 이게 미친놈처럼 웃고만 다녀도 미친놈은 빼고 매력 자본이 되고 아까 인사만 잘해도 사람 예의 발로 아, 누구든지 인사 잘하고 웃고 예의 바른 사람하고 사귀고 싶지 그 반대의 경우하고 사귀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뭐 많은 지식이 있어도 인사 안 하고 웃지 않고 그런 사람은 그 지식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너무 이게 큰 걸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열심히 개척하는 것도 매력입니다. 저 사람 참 성실해. 이것도 매력이죠. 이게 돈 안 들이고 돈 벌 수 있는 게 매력 자본을 키우는 거예요. 웃는 게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인사하는 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말투, 말씨, 말 예쁘게 하는 것도 돈 드는 게 아니에요. 다 그냥 무료로 돈 안 들이고 돈을 벌 수 있는 게 매력 자본입니다. 누구든지 그냥 좀 훈련하면 돼요. 웃는 거 훈련하는 겁니다. 연습해야 돼요. 그냥 안 됩니다. 그리고 제발 좀 입에서 뭐 스트레스 받네. 이거 매력 잡으면 완전히 갉아먹는 거예요. 인사 잘해서 웃어서 매력 잡으면 이빨이 키워놨는데 뻑하면 그냥 스트레스 받네. 뭐 짜증, 아이고 나 이 소리 정말 듣기 싫어. 부정적인 단어를 입에 대는 순간에 매력이 깎입니다. 왜? 뭐
부정적인 사람하고, 부정적인 사람한테 희망을 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더더욱 저 사람이 별 볼 일이, 돈도 별로 없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부정적이야. 인상 쓰고 있어. 가기 싫어, 옆에. 돈이 많은 사람이 그러면 또 이해가 돼요, 어느 정도. 돈 많은 사람은 마음대로 해도 돼요. 어차피 돈이 많다는 것은 나름대로 잘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또 인상 쓰는 사람도 거의, 상속받은 사람 그럴 수 있겠는데, 예. 그렇게 말꼬리 잡으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예. 이해하셨죠? 이것도 제목을 횡설설로 해놔야겠네요. 진짜 횡설설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횡설설이 나오면은, 시간이 지나고 반복되면은, 명언이 됩니다. 명강의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명강사가 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횡설설을 100번, 1000번 하다 보면은 명강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링컨의 말처럼, 멈추지만 않으면은, 느리더라도 천천히 앞으로 전진을 하다 보면은 누구나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3월 27일 대박나는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카예행골침 안오행루 양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